모든 사건에는 인과관계가 있죠. 과거로 돌아가서 펠레우스와 테티스의 결혼식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올림푸스 신들 중 유일하게 초대를 받지 못한 신이 하나 있었어요. 바로 브라의 여신 에리스였습니다. 브라에도 여신이 있네요. 유일하게 초대를 못 받아서인지 이 브라의 여신 에리스는 결혼식을 굳이 찾아가게 돼요. 뭐 좀 깽판이라도 좀 놀려고 했겠죠. 나름대로 이제 신으로서 좀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은데, 아무튼 뭐 초대를 하필 또 브라의 여신을 안 하는 바람에 불화가 시작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. 아무튼 이 결혼식을 찾아간 에리스는 가장 아름다운 자에게 바친다는 글귀가 새겨진 황금 사과를 연회석에 던져버리고 사라져요. 그래서 여신들이 자신이 가장 아름답다면서 이제 싸우기 시작을 했죠. 미모 월드컵 이런 걸 한 것 같습니다. 근데 여기서 이제 아테나, 헤라, 아프로디테, 이거 뭐 다 화장품 이름 같아요. 여튼 뭐 세 여신이 마지막까지 남아서 서로 자신이 뭐 제일 아름답다면서 이 황금 사과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. 근데 이를 지켜보던 제우스가 이제 억장이 무너지겠죠. 그래서 이도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다가 그러다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짬을 시켜요. 그 짬을 당한 게 이제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인 거죠. 야 파리스, 네가 인간으로서 판단을 좀 내려줘. 나는 같은 신이라서 공평하게 판단하기가 좀 힘들 듯. 파리스 입장에서 그냥 여성도 아니고 이 여신들의 미모를 판가름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겠죠. 그러니까 새 여신도 이런 상황들을 좀 눈치를 챘는지 파리스한테 이제 공약을 걸기 시작합니다. 뭐 사태가 뭐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빠지고 있어요. 먼저 이제 헤라는요 이렇게 얘기해요. 파리스, 사과를 나한테 주면 내가 최고의 권력을 줄게. 너 어차피 왕인데 슈퍼 권력 땡큐잖아. 이렇게 권력을 공약으로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보고 있던 이 아테네가, 야 잘 생각해라. 너 나라 이끌려면 이거 간신배들 우글거리는데 네가 이제 걔네보다 위에서 통치할 수 있겠냐? 얘네 머리 꼭대기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. 안 그래? 그러려면은 지혜가 필요하지 뭐 권력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. 내가 너를 슈퍼 천재로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줄 테니까 나를 선택해. 이런 식으로 지혜를 가지고 공약을 걸어요. 그러자 이제 또 옆에 있던 아프로디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아이고 다 필요 없다. 슈퍼 권력도 있고 뭐 이렇게 천재가 되면 뭐해. 네가 임마 결혼도 못하면 그게 삶이냐? 내가 쿨하게 아주 그냥 그리스 최고의 슈퍼 미녀를 너에게 이제 데려다 줄게. 이런 식으로 최고의 미녀를 또 공약으로 내걸어요. 사실은 참 행복한 고민이죠. 다만 이제 한 가지를 골라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좀 고뇌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이제 제우스가 짬시키는 바람에 상황이 이렇게 되기는 했지만 갑자기 이제 세 가지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. 자, 그래서 이제 파리스가 뭘 선택했느냐? 권력과 이런 슈퍼 천재 이런 거 다 제쳐두고 미녀를 선택을 하게 돼요. 그러니까 아프로디테를 선택하게 된 건데,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아프로디테는 파리스에게 선물하겠다는 슈퍼 미녀로 이 헬레네를 선택한 거예요. 그리고 이제 파리스한테 넘어오도록 도와준 거죠. 자, 그래서 1탄에서 파르테 왕 메넬레우스가 이제 크레타 섬으로 하지 말라는 거 그거 다 뿌리치고 나가지 않았습니까? 1편에서. 그러니까 그 부재 중일 때 이 적극적으로 헬레네를 뒤에서 조종해가지고 이 파리스를 넘어오게 만든 게 이제 아프로디테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어요? 한순간에 그 잠깐 나간 사이에 살인자 출신으로 알려져 있던 이 파리스를 내가 극진히 대접까지 해줬는데 본인의 이제 와이프가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. 기분이 어떨까요? 네, 당연히 극대노를 합니다. 근데 이 문제가 파리스가 이제 어디로 도망갔냐, 헬레네하고 그 도망간 데가 이제 저기 트로이인 거예요. 그러니까 메넬레우스가 뭐 잠시 이제 나갔다가 급하게 돌아옵니다. 스파르타로. 수많은 구원자를 제치고 얻었던 또 자신의 와이프를 뺏어간 사람도 이제 그 파리스가 된 거기 때문에 이 정도면 뭐 통수를 제대로 맞은 거죠. 그래서 이제 메넬레우스가 복귀하자마자 오디세우스 등과 함께 트로이로 가서 아내를 다시 내놓으라고 요구를 해요. 그러니까 뭐 아내를 돌려달라고 얘기를 했겠죠. 메넬레우스가 너무 열받아서 트로이로 파리스랑 헬레네가 도망가기 전에 도착을 했대요. 그러니까 이제 화만 내고 이제 그냥 돌아오게 돼요, 처음에. 그래서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해요? 본인 아내는 지금 다른 남자한테 뺏겼고 다시 찾아오려고 찾아갔는데 얘네가 도착을 안 하는 바람에 허공에다가 그냥 소리만 지르다 왔고,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했겠죠. 화도 많이 났을 텐데 원래 모든 전쟁이라는 게 이제 뭔가 대의적인 명분을 띠고서 하는 것이 전쟁인데, 이때 이제 그 돌아온 메넬레우스가 어떤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키냐면 실제 속내는 헬레네를 다시 찾기 위함, 그리고 이 파리스에 대한 복수를 꿈꿨겠지만 겉으로 보이는 명분은 그리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. 이제 그래서 이들을 처단해야 된다. 이런 명분으로 이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이후에 마케네의 왕 아가멤논을 총사령관으로 삼아서 그리스 연합군을 꾸려요.
그리고 1,000척의 선박을 이끌고 트로이 원정에 나서게 되는 겁니다. 여기서부터가 이제 트로이 전쟁이 시작되는 구간이겠죠. 근데 이게 쉽게 끝날 줄 알았어요. 왜냐면 워낙 또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연합군까지 꾸려가면서 이제 전쟁을 시작한 스파르타였기 때문에 되게 10년이 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. 그거 어떻겠어요? 이게 서로 지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결단을 좀 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이 파리스하고 메넬리우스가 서로 이제 야 우리 이제 싸울 만큼 싸웠으니까 그냥 1대1로 맞짱을 떠서 전쟁을 좀 마무리 짓자라고 이제 서로 합의를 본 거예요. 진작에 그렇게 싸우든가. 아무튼 뭐 이 결투는 근데 무승부로 끝나요. 둘 다 이제 무력이 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전쟁이 계속 장기화 되니까 헬레네가 어떻겠어요? 뭐 나름 죄책감도 있었을 텐데 이 한순간에 사랑에 빠져서 이런 뭐 엄청난 사건을 일으킨 그런 본인의 행동에 후회를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. 실제로요, 메넬리우스 측 진영의 영웅 중에 하나였던 이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성을 좀 정찰하기 위해서 변장을 하고 이제 성으로 들어가요. 근데 그때 이제 헬레네를 마주쳤는데 밀고를 이제 하지 않은 거죠. 그래서 실제로 이 오디세우스가 들어간 김에 팔라디온 상이라는 걸 훔쳐오거든요. 근데 이거를 심지어 도끼까지 해요. 아니 이럴 거면 왜 갔냐고. 근데 좀 이상한 게요, 이 양반이 조금 오락가락해요. 이 헬레네가 약간 그 저주가 걸린 사람이 아닌가. 왜 그러냐면 원래 처음에 이제 메넬레우스랑 결혼을 했다가 파리스랑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갔는데 이 파리스도 죽어요, 전쟁 중에. 필록테테스라는 그리스군이 쏜 화살을 맞고 죽는데 그 후에 이 동생으로 보이는 데이포보스에게 사람들이 강제로 아내로 이제 보내버리죠. 근데 이 데이포보스도 죽어요. 왜 죽냐면 트로이 목마 여기에 이제 병사들이 막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성에 입성한 뒤에 이 헬레네는 이제 눈치를 챈 거예요. 목마 안에 병사들이 있다라는 거를. 근데 그 전에 이제 오디세우스를 도와준 이력도 있잖아요, 이 사람이. 그러니까 당연히 또 그리스군을 도울 것이라고 좀 예상이 됐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이제 트로이 편을 들어서 목마에 들어있던 병사들을 좀 밖으로 좀 유도하기 위해서, 그래야지 이제 트로이 군사들이 눈치를 채고 목마를 뭐 불태우든 했겠죠. 그래서 이제 안에 있는 병사들을 막 저기 밖으로 끄집어 내려고 목소리를 이제 막 변형시켜가면서 아는 사람이냐 그렇게 해서 막 유도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안에 오디세우스가 이제 같이 있었는데 병사들이랑, 그래갖고 이제 오디세우스가 막 막다가 당연히 뭐 들켰겠죠.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뭐 병사들이 이제 밖으로 막 뛰쳐나갔던 것 같은데, 이때 이제 헬레네의 이제 새 남편이죠, 데이포보스가 또 하필 또 뛰쳐나오는 병사들하고 싸우고 있었나봐요. 이 사람을 또 누가 죽이냐면 메넬리우스가 또 죽여요.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 메넬리우스 입장에서는 사실 바람난 아내와 결혼을 했던 남편들을 다 죽인 셈이 되니까 뭐 복수는 성공을 했네요. 어쨌든 이 전쟁은 그리스군의 이런 목마 페이크를 통해서 승리로 마무리가 됩니다. 그럼 이제 헬레네가 어떻게 됐을까요? 이게 저는 메넬리우스가 지금 다 죽였잖아요. 그래서 약간 원흉이 되었던 헬레네도 같이 죽이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전쟁을 이제 10년 넘게 치르고 나서 데리고서 스파르타로 복귀해요. 전쟁의 원인이었던 헬레네가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. 이게 참 그리스 신화가 재밌는 게 마지막까지 뭐 방심을 할 수가 없어요. 이 메넬리우스 전쟁하는 동안 신들한테 대접을 좀 소홀히 했나봐요. 그래서 이제 50척의 선박을 이끌고 복귀를 하고 있었는데 5척만 남기고 다 죽어요.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들하고 이제 바다에 표류를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표류하다 보니 이집트까지 가게 된 거예요. 여기서도 또 어떤 난관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마지막은 그래도 해피엔딩인 것 같아요. 여기 이집트에서 굉장히 이제 여러 해 머물렀다고 합니다. 근데 그 사이에 뭐 사업소환이 좋았는지 큰 부를 쌓았다고 해요, 이집트에서. 부부관계도 굉장히 뭐 어느 정도 회복을 한 뒤에 스파르타로 복귀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. 결과적으로 뭐 헬레네는 사람이었으니까 죽긴 죽었겠죠, 나중에. 근데 워낙 이제 헬레네 때문에 막 전쟁도 일어나고 태어난 것도 아래서 태어나고 막 되게 특이한 스토리가 많잖아요. 그런 이유인지 헬레네의 죽음에 대한 이유도 굉장히 많은 설이 존재합니다. 이게 근데 거의 MBC 서프라이즈감인데, 먼저